69살에 처음으로 이력서를 썼습니다. 학력란에 고졸이라고 적었습니다. 경력란은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말단 직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회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회사의 모기업 회장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요? 딸의 남자친구, 예비 사위가 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 아닌 평범한 직장 동료로서 과연 그는 진심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보고 있는 건지 석 달간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옆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제 이름은 한미숙입니다. 올해 69, 대한제약 그룹 회장입니다. 계열사만 23개, 직원 수만 5,000명, 매출 8조 원. 신문에는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이라고 쓰더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1955년생,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저는 6남매 중 맏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6살, 약국 일을 도왔습니다. 약 배달, 청소, 심부름. 그러던 어느 날, 약국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28살 서울대 약대를 나온 엘리트. 아버지는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미수가,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18배 결혼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약국을 물려받아 제약회사로 키웠습니다. 저는 뒤에서 도왔습니다. 영업, 회계, 관리. 배운 건 없었지만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경영학 책을 읽었습니다. 회사는 커졌습니다. 10년, 20년, 30년. 작은 약국이 그룹이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저도 일만 했습니다. 대화는 회사 얘기뿐이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서연. 저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쫓겨 딸은 유모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제 평생 후회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회사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부인께서 회장직을 맡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는 회장이 됐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배우지 못했던 제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룹의 수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웠습니다. 딸 서연, 올해 33입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지금은 우리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에서 일합니다. 전략기획실 이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가깝지 않습니다. 아니, 멀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미안해. 엄마 지금 바빠. 엄마, 이번 주말에. 엄마 출장 가야 해. 딸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학식도 졸업식도 운동회도 전부 유모가 다녀왔습니다.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야 할까요?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6개월 전 딸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뭐니?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보험회사 다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름은 김준호, 35살입니다. 그 사람 우리 집안 알아? 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만나는 거야? 네, 그래서 더 좋습니다. 무슨 뜻이니? 회장님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라서 좋대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딸로만 봤습니다. 후계자로만 봤습니다. 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데려와 봐. 아니요. 괜찮습니다. 왜? 회장님 앞에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시험하실 거잖아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준호, 보험회사 직원, 평범한 직장인. 과연 진심일까요?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벌집 딸이라서 좋은 걸까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를 데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준호라는 사람 알아봐. 네, 누구십니까? 보험회사 직원이래. 35살. 한국생명보험. 알겠습니다. 이틀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김준호 35세. 한국생명보험 강남지점 과장. 입사 9년 차.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거주. 부모는 지방에서 농사. 형제는 여동생 하나. 학력 5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한국생명보험 단일. 특이사항 지점 내 실적 상위권. 고객 평판 좋음. 깨끗했습니다. 정가도 없고 빚도 없고 스캔들도 없고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더 알아봐. 무엇을 더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평판,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하는지. 회장님, 그건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비서실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직접이라니요? 한국생명보험에 취직할 거야. 네, 내가 들어가서 직접 볼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얼굴이 알려져 있으신데 화장하고 머리 바꾸면 돼. 하지만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모를 바꿨습니다. 평소 머리는 짧게 자른 단발이었습니다. 가발을 주문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화장도 바꿨습니다. 평소 진한 화장 대신 연한 화장. 옷도 바꿨습니다. 명품 대신 이마트에서 산 옷. 안경도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력서였습니다. 학력 고졸, 경력 없음, 나이 59세, 이름 김미자,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가짜 주민등록번호도 만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뒤처리를 해줬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응, 위험합니다.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으면 돼. 지원서를 냈습니다. 한국생명보험 강남지점, 계약직 사무보조.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김미자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69평생.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가발을 썼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이마트에서 산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 낡은 가방,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50대 후반 아줌마. 그게 저였습니다. 회사까지 지하철을 탔습니다. 운전기사 대신 출근길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 겨우 탔습니다. 서서 갔습니다. 40분. 다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구나.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었지만 발이 아팠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한국생명보험 강남지점. 저희 그룹 계열사는 아니었습니다. 경쟁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견보험회사.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김미자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젊은 여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여기 자리예요. 짐 두시고 지점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시죠. 좁은 책상, 낡은 의자, 컴퓨터 한 대, 전화기 한 대. 이게 제 자리였습니다. 지점장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자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59세입니다. 아,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으시죠? 네. 이번에 계약직으로 오신 거고, 주로 서류 정리, 전화 응대, 잡무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월급은 최저시급이고요. 4대 보험 안 됩니다. 네. 최저시급.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수진이에요. 말 편하게 할게요. 아, 네. 아줌마, 컴퓨터 할 줄 알아요? 조금. 엑셀은요? 조금. 사실 저는 컴퓨터를 매우 잘 다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일단 이 서류들 정리하는 것부터 해봐요. 고객별로 분류하고 엑셀에 입력하면 돼요.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한아름. 네.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 엑셀 입력, 단순 작업, 회장 일을 할 때는 하지 않던 일들.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을 지나갔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복사해줘. 남자 목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 단정한 인상. 김준호.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과장님, 저 바쁜데 새로 오신 분한테 시키세요. 수진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셨어요? 네. 김준호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준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거 10부만 복사해 주세요. 네. 복사기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딸과 사귀는 사람. 가까이서 보니 인상이 괜찮았습니다.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서류 정리, 복사, 전화 응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김준호라는 사람을. 그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에 앉으면 먼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김준호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친절한 목소리,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은 밖에 나가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책상에서 혼자. 과장님은 맨날 도시락 싸오시네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돈 아껴야지. 데이트 비용 때문에. 준호가 웃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자친구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딸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어느 날 고객이 지점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저 보험금 받으러 왔는데요. 네, 어디 보시죠. 준호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네, 병원에서 수술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보험은 3개월 이후부터 보장이 되거든요. 지금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돈이 필요한데.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준호는 30분 동안 할머니의 보험을 찾아줬습니다. 다른 회사 보험까지. 어머님, 여기 오호생명 보험이 있으시네요. 이거는 지급 가능해요. 그래요? 네. 제가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친절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남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안 가세요? 응, 좀 남아서 일 정리할 게 있어. 저도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 준호는 9시까지 일했습니다. 야근 수당도 없는데. 과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야근 수당 나와요?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고객들이니까요. 제대로 챙겨야죠.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고객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계약직에게도 존중하는 말을 썼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고생하셨어요. 아줌마,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빠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김 아줌마도 와요. 다 같이 가야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고깃집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술이 돌았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술 못해요?
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그럼 고기나 많이 드세요. 준호가 제 앞에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다들 취했습니다. 준호도 조금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슬쩍 따라 나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골목 모퉁이에서 준호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응, 서연아.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회식이야. 지금 회사 앞에. 너, 지금 어디야? 지? 혼자? 오늘 회의 늦게 끝났구나. 힘들었겠다.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못 볼 것 같아. 내가 회식 중이라서. 내일? 내일은 시간 돼. 뭐 하고 싶어? 영화? 좋아. 뭐 볼까? 내가 고르면 내가 예매할게. 응. 사랑해. 마지막 말.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은 평생 저에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딸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가 골목을 나왔습니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아, 아줌마. 화장실 가세요? 네. 저기에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 넓은 거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해. 그 말 한마디. 저는 딸에게 그 말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딸이 5살 때였습니다. 유치원 학예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학예회야. 올 거지? 엄마 내일 중국 출장이야. 또,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장을 갔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딸이 무대에서 울었다고,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10살 때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할 거야. 친구들 부를 거야. 그래. 엄마가 케이크 사다 줄게. 엄마도 같이 있어줘. 엄마 오늘 이사회 있어. 엄마는 맨날 회의야. 미안해. 다음 생일엔 꼭. 다음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생일도 딸은 점점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바빠. 그 대답을 이미 아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20살 때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 시간 있지? 엄마가 저녁 사줄게. 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입학 축하해. 감사합니다. 딸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아, 엄마라고 불러. 편한 게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사 일을 배우겠습니다.
그래. 후계자로 키워주세요. 알았어. 딸은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저보다 더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서연아, 좀 쉬어. 회장님도 안 쉬시잖아요. 딸은 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일 중독, 감정 없는 얼굴, 차가운 말투,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자리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아줌마, 김밥 드세요? 준호가 자기 도시락에서 김밥을 하나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드세요. 여자친구가 많이 싸줘서. 여자친구요? 네. 좋은 분인가 봐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요? 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에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외로워요? 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실은 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혼자 컸대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안 여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을까봐.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다가갔죠. 매일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처음에는 귀찮아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 눈에 슬픔이 보였거든요. 슬픔? 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6개월 동안 매일 찾아갔어요. 회사 끝나고 그냥 커피 한 잔 하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왜요? 저한테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냐고. 제가 뭐가 있다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 서연이는 그냥 존재만으로 소중하다고. 서연. 제 딸의 이름. 그 사람 이름이 서연이에요. 예쁜 이름이죠? 네. 저는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평생.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2달째 제 정체는 여전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 출근도, 최저시급 월급도, 좁은 책상도.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객 한 명이 항의하러 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김준호 과장 어디 있어요? 큰 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보험 잘못 들게 했잖아. 죄송하지만 어떤 건지. 작년에 당신이 권한 암보험. 이번에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금 못 받는다잖아. 잠깐만요. 준호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일반 암은 보장되는데 갑상선암은 제외예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요. 그걸 설명 안 해줬잖아. 죄송하지만 당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녹취록도 있고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제대로 안 알려줬어. 다른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점장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고객님, 진정하시고. 진정 못해. 나 지금 암 환자야. 돈이 필요하다고.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 순간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 놓으세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왜 나서? 손 놓으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명령하는 어조. 남자가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저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건 괜찮다니까요. 준호가 남자를 봤습니다. 고객님, 제 잘못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대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추가 보장이 되는 특약이나 다른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남자가 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찾아줘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네.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괜찮으세요? 네, 전 괜찮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지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아줌마 잠깐. 네, 오늘 고마웠어요. 나서주셔서.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점장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아줌마,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냥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목소리가 뭐랄까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마치 큰 회사 임원 같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요?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그냥 느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위기였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퇴근 시간,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그런데 카페 창가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딸은 혼자였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보던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안, 늦었지? 아니,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준호가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응, 좀. 회의가 길어져서. 고생했어.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알았어. 준호가 일어나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카페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준호를 기다리는 딸의 얼굴.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고마워.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는 것을, 준호가 진심으로 딸을 대한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딸이 보지 못하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가발을 벗었습니다. 화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한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김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표정, 그 미소를 준호 옆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썼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합니다. 김미자 지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아줌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아쉽네요. 준호가 왔습니다. 아줌마, 그만두신다고요? 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다들 잘해주셨어요. 과장님, 네. 좋은 사람 만나셨더라고요.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보면 알아요. 행복해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하세요. 네. 아줌마도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니? 결혼하려고 합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네. 축하한다고. 좋은 사람 만났구나.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어. 네. 서연아. 네. 엄마가 미안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미안해. 전화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딸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딸. 고마워요. 뭐가? 낳아주셔서요. 그날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시청자 참여. 여러분은 자식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으신가요? 늦게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